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국 증시가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튀어오르며 시장을 뒤흔들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거품이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월가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투자은행 중 하나가 정반대의 시그널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이 한국 증시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 7,500이라는 숫자를 꺼내 들었다면요. 7,500. 듣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흥분을 키우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근거 있는 낙관론과 냉정한 경계심을 동시에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는 가정의 프레임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2026년 2월 3일 발간되었다고 설정한 JP모건의 한국 증시 전략 보고서를 기반으로 공개된 시장 흐름과 통상적인 분석 방법을 결합해 재구성한 시나리오입니다. 즉, 이런 보고서가 이런 논리로 목표치를 제시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를 따져보는 심층 분석용 콘텐츠입니다. 숫자는 자극적일 수 있지만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정된 보고서의 제목은 더 어이커닝 자이언트, 잠에서 깬 거인입니다. 목표치는 기본 시나리오 6200, 강세 시나리오 7500, 그리고 2월 4일 기준 코스피가 5200 부근이라고 놓고 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5200에서 7500이면 대략 40%가 넘는 상승인데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가르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즉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리고 그 이익에 시장이 얼마의 가격을 붙여주느냐,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올라갈 때만 7,500은 말이 되는 숫자가 됩니다. 첫 번째 엔진은 실적, 그 중에서도 반도체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경기 민감재가 아니라 필수 인프라재다. 이 문장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예전엔 경기가 꺾이면 메모리 가격이 무너지고 기업 이익도 같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데이터가 곧 전기와 물처럼 기본 인프라가 되고 메모리는 그 인프라의 핵심 부품이 된다는 논리죠.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계열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2026년이 AI 인프라 투자 확산의 폭발 구간이라면 메모리 가격과 출하, 그리고 제품 믹스가 동시에 좋아질 수 있고 이익 추정치가 다시 한번 위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온다는 말은 시장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 7,500을 정당화하려면 단순 호황이 아니라 이익의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 상향 조정이 단발성이 아니라 분기 실적에서 반복 확인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마진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 이익률이 개선돼야 합니다. 보고서가 HBM사 같은 고사양 제품의 공급 우위 혹은 특정 구간의 독점적 지위를 언급한다면 시장은 매출이 아니라 마진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때 주가는 경기 민감이 아니라 성장 인프라로 재분류되며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 엔진은 체질 변화, 즉 리레이팅입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같은 이익을 내도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을 들어왔죠.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복잡하지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주주의 돈이 주주에게 덜 돌아온다는 불신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주주환원이 약하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강하면 해외 투자자는 한국 기업의 이익에 낮은 가격표를 붙입니다. 가정된 보고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법적 완결을 강조한다면 포인트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제도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되고 자사주 소각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인다면 이익이 결국 주주에게 돌아온다는 신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로 표현되는 변화가 바로 PER입니다. 12개월 선행 PER이 9배에서 13배로 재평가된다는 가정은 같은 이익인데 주가가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 이익이 1원 늘 때 주가가 따라오는 힘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리레이팅이 진행 중이라면 지수는 실적 개선이
조금만 확인돼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가장 뜨겁고 동시에 가장 위험합니다. 기대가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안 통과 같은 헤드라인보다 기업들의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 늘었는지, 자사주 매입이 발표로 끝나지 않고 집행되는지, 소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한두 기업이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지 말이죠. 세 번째 엔진은 유동성, 즉 돈의 방향입니다. 보고서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국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면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수 편입과 비중 조정 같은 기계적 수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 매력도, 즉 어디가 더 안전하고 더 싸고 더 성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그 돈이 아시안의 다른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가정이 강해지면 한국은 반도체와 산업, 경쟁력을 무기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붙는다면 지수의 탄력은 커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양날의 검입니다.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면 나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충격이 오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부터 먼저 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500을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세 개의 엔진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이익 레벨업 플러스, 제도 변화에 따른 리레이팅 플러스, 외국인 수급의 구조적 유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5,200에서 6,200은 기본, 7,500은 강세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은 늘 새 엔진이 동시에 최고 출력으로 돌아갈 때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멈칫하고 삐걱거리고 되돌림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론과 리스크를 냉정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낙관론만 밀어붙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개미꼬시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는 리스크를 말할 때 생깁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단기 과열입니다. 지수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다는 설정 자체가 기술적 과열 신호를 동반합니다. RSI 같은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 좋은 뉴스가 더 이상 주가를 못 올리고 작은 악재가 크게 반응하는 구간이 옵니다. 이때 조정은 이유 없이도 나옵니다. 단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흔들립니다. 리포트에 7,500이라며 왜 빠져? 하지만 리포트의 목표치는 내일의 주가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중장기 상단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조정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환율과 매크로입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 기대가 생겨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재처럼 글로벌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은 환율 변화에 민감합니다. 또한 미국 금리, 글로벌 유동성, 지정학 이슈가 한 번만 흔들려도 위험자산 선호가 급격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뜨거웠던 시장이 가장 먼저 식는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정책의 지속성과 시장의 해석입니다. 밸류업이 법으로 완결된다는 가정은 강력하지만 시장은 늘 실행을 봅니다. 제도가 생겨도 기업이 실제로 따라오지 않으면 리레이팅은 멈춥니다. 그리고 리레이팅이 멈추는 순간 남는 건 높아진 기대입니다. 기대가 높아진 시장에서 실적이 한 번만 삐끗해도 주가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를 믿기보다 공시와 실적과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 가정된 보고서를 투자 전략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목표치 숫자에 취해 묻지마로 들어가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대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특히 이익의 질, 즉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그 개선이 한 분기 이벤트가 아니라 추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주환원입니다. 발표가 아니라 집행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확산입니다. 반도체만 오르는 장이면 지수는 높아 보여도 폭이 좁습니다. 조선, 방산, 전력설비, 금융 등으로 이익 개선이 번지고 시장 참여가 넓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넓어질수록 지수는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15조를 샀다, 역대 최대다 같은 숫자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고민하죠. 하지만 수급은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과 제도 변화 기대가 커질 때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기대가 꺾이면 자금은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는 신호로 참고하되 그것만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위험합니다. 기관의 리포트는 지도이고 매수 버튼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 6,200과 강세 7,500의 차이를 더 선명하게 해보죠. 기본 시나리오는 실적 개선이 예상대로 진행되되 리레이팅이 부분적으로만 반영되는 그림입니다. 즉, 이익은 늘지만 시장이 붙여주는 가격표는 서서히 바뀌는 정도입니다. 반면 강세 시나리오는 이익이 예상보다 더 빨리 늘고 동시에 시장의 불신이 빠르게 거치며 PER이 한 단계 점프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같은 실적 발표가 나와도 주가 반응이 훨씬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 코스피 주봉 차트로 5천 돌파 구간의 기울기를 보여주되 바로 옆에 변동성 확대 구간 긴 윗꼬리와 긴 아랫꼬리도 함께 띄우세요. 올랐다만 보여주면 시청자는 흥분하고 흔들린다까지 보여주면 시청자는 신뢰합니다. 둘째, 반도체 기업의 매출보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빠르게 위로 꺾였는지 컨센서스 변화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추정치가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모멘텀입니다. 셋째, 밸류업의 핵심은 PER이 몇 배로 바뀌는가입니다. 이때는 막대 그래프로 9배, 11배, 13배처럼 단계별로 보여주고 같은 이익이라도 지수 목표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한 계산 장면을 넣으면 이해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은 누적 순매수 그래프를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환율과 함께 겹쳐 보여주세요. 돈이 들어왔다와 왜 들어왔는지가 한 화면에서 연결됩니다. 투자 전략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세장에서는 무엇을 사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사느냐가 성과를 가릅니다. 첫째, 레버리지와 비투는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치명적입니다. 하루 등락폭이 커질수록 손절이 연쇄적으로 나가고 좋은 종목도 나쁜 가격에 던지게 됩니다. 둘째, 종목 선택은 화려한 테마보다 숫자가 앞서는 곳을 우선하세요. 반도체는 실적 가시성이 핵심이고 금융주는 주주환원과 배당 정책의 실행력이 핵심입니다. 자동차와 산업재는 환율과 수주잔고 그리고 마진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매수는 한 번에 결론 내지 말고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되 체크리스트가 꺾이면 미련 없이 비중을 줄이는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규칙이 없는 낙관은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7500은 가능한 미래일 수 있지만 그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실적이 숫자로 확인되고 제도가 실행으로 굳어지고 수급이 확산을 동반할 때만 그 숫자는 시장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그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7500은 목표가 아니라 환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흥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리고 확인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실적 발표 시즌마다 이익과 마진이 위로 움직이는지, 주주환원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상승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는지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댓글에서 JP모건이 개미를 꼬시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금융시장은 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리포트는 언제나 가정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의 목표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목표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조건을 보세요. 코스피 7500, 그 길은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로만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